몇 달 전쯤 동네 전통시장 입구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고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근황을 나눴습니다. 창 밖으로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카페 안은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동창회 일로 좀 스트레스 받게 되네. 회비 관리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꾸 트집 잡아서.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사람 많으면 원래 그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내가 투명하게 다 공개했는데도 그러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나는 밤새 장부 정리하고 영수증까지 모으며 노력했는데 참 씁쓸하다. 굳이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들 어딜 가든 있어. 친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화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최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며 생각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이미 아까 끝났고 특별히 언성을 높이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항상 나만 계속 마음이 쓰이는 관계. 아마 한 사람쯤 떠오르실 겁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왜인지 혼자 더 오래 생각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상처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집에 와서 더 곱씹게 되는 그 느낌. 아주 흔한 감정입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내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화가 끝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끝나면 잊혀지고 어떤 대화는 끝나도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왜 어떤 관계에서는 항상 나만 더 생각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파는 인생이고 패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읽는 자, 인생 타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판도 함께 하세요. 먼저 대화 후에 나만 더 생각하게 되는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견디는 무게. 동네 한옥마을 찻집이었습니다. 64세 이영숙 씨는 오랜 친구 박미선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한옥 담장이 평화로웠고 찻집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차가 나오고 미선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마음에 걸렸던 일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지난주에 동네 모임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내가 준비한 음식을 어떤 사람이 한 입 먹고 남기더라고. 왠지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랬지.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꾸 신경 쓰여. 아니,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을 텐데 뭐하러 신경을 그렇게 써. 근데 그 사람이 남긴 걸 보니까 영 찝찝하더라고. 영수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미선 씨가 최근 태어난 손주 이야기를 시작했고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미선 씨는 밝은 표정으로 다음에 또 보자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 씨도 웃으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한 건 아닐까? 미선이가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이상하죠? 분명 얘기는 했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진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놀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반추 사고를 연구했습니다. 반추 사고란 한 사람의 정서적 부담감이 이미 끝난 일이나 지나간 말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고 습관을 말합니다. 영숙 씨의 대화는 어떤 구조였을까요? 이 대화는 감정을 나눈 게 아니라 감정을 떠안은 구조입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감정을 꺼냈지만 그 감정이 제대로 받아들였는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들어주긴 했지만 영숙 씨의 감정을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미선 씨는 그랬구나,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로 반응했습니다. 위로는 했지만 영숙 씨가 왜 속상한지, 어떤 마음인지 되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영숙 씨의 감정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숙 씨는 여전히 그 감정의 무게를 혼자 들고 집에 왔습니다. 말은 했는데 마음은 안 가벼워진 겁니다. 대화를 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든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면 내가 괜히 말했나 싶고 그 대화가 자꾸 맴도는 경험. 이게 바로 감정 분배의 불균형입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감정은 아직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영숙 씨는 미선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대화가 그렇게 끝났을 뿐입니다. 상대는 편안해졌는데 나만 무거워진 겁니다. 이게 감정 분배의 불균형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감정을 혼자 들고 나오면 생각이 남습니다. 두 번째, 들었지만 관심 없는 평생교육원 사진 강좌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67세 강민수 씨는 같은 수강생인 김철호 씨와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수강생들이 짐을 챙겨 나가는 소리가 울렸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오늘 배운 카메라 설정을 노트에 정리하다가 옆에 앉은 철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철호 씨, 요즘 좀 고민이 있어서요. 철호 씨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친형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제사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서 언쟁이 좀 있었거든요. 철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형님은 전통대로 해야 한다고. 서로 한마디씩 하다 보니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형제끼리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요즘 형님이랑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철호 씨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같은 질문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잠시 후 철호 씨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열차 시간 됐네요.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봐요. 아, 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대화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끝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한 걸까? 철호 씨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 철호 씨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했던 겁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칼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을 연구했습니다. 감정 확인이 없는 대화는 정서적 미완 상태를 남긴다고 합니다. 철호 씨의 반응은 무엇이 빠졌을까요? 듣는 반응과 이해했다는 신호는 다릅니다. 철호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도 끄덕였고 반응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감정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달랐을 겁니다. 그렇기에 민수 씨는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 씨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철호 씨는 벌써 잊었을 수도 있는데 민수 씨만 혼자 그 대화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확인받지 못한 말은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내가 제대로 말했는지 상대가 이해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 되짚게 됩니다. 상대는 벌써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 대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철호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들었지만 민수 씨의 마음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혼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전달한 걸까? 라는 의문만 남긴 채로요. 확인받지 못한 말은 계속 돌아옵니다. 세 번째, 책임 없는 마무리. 동네 약수터 정자였습니다. 61세 윤미숙 씨와 친구 장순옥 씨는 약수통에 물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 주변으로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오가고 물 받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미숙 씨가 물통에 물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호가 저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순옥 씨도 물통을 들고 기다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일 있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을 자꾸 시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굳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만만해 보였나 싶어서. 순옥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악의는 없었을 거야. 그냥 일손이 필요했겠지. 그래도 좀 서운했거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부탁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그랬을 수도 있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순호가 그런데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 자, 이제 내려가자. 물도 다 받았고. 순옥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고 대화는 그랬을 수도 있지 뭐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미숙 씨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물통을 챙겨 들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계속 그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옥이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나? 심리학자 아서아로는 관계의 불확실성을 연구했습니다. 책임 없는 중립 반응은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합니다. 순옥 씨의 대화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편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말입니다. 미숙 씨가 느낀 감정을 인정하지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흐리게 넘긴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말을 하면서 미숙 씨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편하게 들리지만 미숙 씨에겐 답을 주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답을 얻지 못한 미숙 씨만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나도 상대에게 이렇게 대화를 끝낸 적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이런 말로 흐리게 넘긴 적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책임이 비어 있으면 본인의 생각만 채워지는 걸 아셨을 겁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인정해주지도 부정해주지도 않으니까 본인 혼자 판단해야 하게 되고 답도 없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순옥 씨는 미숙 씨를 위로하려고 했을 겁니다.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가볍게 넘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 없는 대답이 오히려 미숙 씨를 혼자 남겨뒀습니다. 확인도 부정도 없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정리해주지 못합니다. 책임 없는 대화는 혼자만의 생각을 남깁니다. 네 번째, 정해진 자리에 갇히다. 건강검진센터 대기실이었습니다.
63세 박영자 씨는 지인인 최명숙 씨와 나란히 앉아 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고 대기실엔 여러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명숙 씨가 잡지를 내려놓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죠 뭐. 명숙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도 늘 옆에서 지켜보면 영자 씨는 항상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명숙 씨를 만나면 항상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질문을 하고 자신은 억지로라도 늘 대답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요즘 외로울 때 많은데 남편 보내고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영자 씨는 독립적이잖아요. 혼자서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에이, 영자 씨는 강하시잖아요. 저보단 훨씬 나으세요. 명숙 씨 모르시겠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셨어요? 몰라 배웠네요. 저는 왠지 영자 씨는 걱정 없이 사실 것 같았어요. 명숙 씨는 웃으며 말했고 영자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광판에 영자 씨 번호가 떴고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차례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 보이나? 내 외로움은 왜 안 들어주는 걸까? 나도 힘든데. 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역할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역할 고착 관계는 자기 점검을 과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어떤 역할에 갇혔을까요? 영자 씨는 늘 강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잘 지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명숙 씨가 그런 모습을 기대했고, 영자 씨도 그 기대를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관계가 역할이 되면 말이 부담이 됩니다. 영자 씨가 외로움을 말하면 영자 씨가 왜 그래요? 하며 명숙 씨가 당황할까봐 계속 같은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자 씨는 명숙 씨를 만날 때마다 긴장합니다. 내가 강하게 보여야 하나?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나? 대화가 끝나고 나면 또 생각합니다. 관계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생각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역할로 만나는 관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 섭니다. 한 사람은 늘 강하고 들어주었으며 한 사람은 늘 약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역할 밖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명숙 씨는 영자 씨가 강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자 씨도 늘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함은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영자 씨는 그 역할 뒤에서 혼자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역할로 만나면 진짜 나는 숨게 됩니다. 5번째, 끝이 없는 대화. 동사무소 민원실이었습니다. 65세 한명희 씨와 지인 송현주 씨가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차례대로 업무를 보고 대기실엔 낮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하다가 옆에 앉은 현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현주 씨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옆집 사람이랑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 내가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시끄럽다고 문제를 삼으니까. 아, 그래. 아파트 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하네. 응. 근데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은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조금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야. 그냥 너도 무시해. 현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울렸고 현주 씨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내 차례네. 먼저 들어갈게. 응. 다녀와. 대화는 거기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현주 씨는 창구로 갔고 명희 씨는 계속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업무를 마친 현주 씨가 나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나중에 또 보자. 전화할게. 응. 그래, 그러자. 집에 돌아온 명희 씨는 계속 그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현주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자이가르닉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미완 결말은 사람을 붙잡아 둔다고 합니다. 명희 씨는 현주 씨와 대화했지만 그 대화가 어디서 끝났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상대는 뭐라고 답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대화가 계속 재생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달랐을 겁니다. 대화에도 마침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대화는 끝났는데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현주 씨는 번호가 불려서 급하게 일어났고 명희 씨는 할 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혼자 그 대화를 이어갑니다. 내가 뭘 더 말해야 했나?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하지? 대화는 끝났지만 생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음 만남까지 이어집니다. 현주 씨는 바빴을 겁니다. 번호가 불려서 급하게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급한 마무리가 명희 씨를 붙잡아뒀습니다. 대화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그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은 대화는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대화 후에 항상 내가 더 생각하게 되는 관계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대화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감정도, 책임도, 끝도 전부 나에게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을 줄여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관계가 편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하지도 적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대화를 다르게 끝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돌려받는 순간. 은행 대기실이었습니다. 62세 윤미경 씨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진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진아 씨도 번호표를 뽑고 미경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미경 언니, 여기서 뵙네요. 진아야, 반갑다. 무슨 일로 왔어?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언니는요? 나도 비슷해.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두 사람은 잠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아야, 요즘 너는 취미 같은 거 있어? 나도 이제서야 취미 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망설여져. 나이가 이런데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나 싶고. 진아 씨는 미경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물어보시기 전에 혼자서 고민 많이 하셨겠다. 미경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진아 씨는 조언하지도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 씨의 마음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없던 취미를 가져보려니 좀 어려워서. 너한테 물어보는 것도 꽤 조심스러웠지.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네가 알아줘서 좋긴 하구나.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용기 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아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미경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에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확인되고 돌아올 때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아 씨의 반응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감정을 돌려주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 얘기하느라 마음 쓰였겠다. 이 말 한마디로 미경 씨의 감정은 미경 씨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진아 씨는 그 감정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감정이 돌아오면 생각은 멈춥니다. 미경 씨는 집에 가서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아 씨가 이미 미경 씨의 마음을 확인해 줬으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경 씨는 진아 씨와 대화하고 나서 생각이 남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꺼내어 그 감정을 확인받았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났을 때 마음이 편안했던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화가 완결됐으니까요. 감정을 돌려받는 대화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감정을 확인해 줍니다. 힘드셨겠어요.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용기 내셨네요. 이런 말로 상대의 마음을 돌려줍니다. 진아 씨는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경 씨의 마음을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경 씨에겐 충분했습니다. 감정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돌려받으면 마음이 쉽니다. 두 번째, 선을 나누는 대화. 백화점 문화센터였습니다. 66세 손수님 씨는 요리 강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강생인 이상미 씨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오늘 배운 요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함께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미 씨, 오늘 배운 거 집에서 해볼 거예요? 글쎄요.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요. 수님 씨는요? 저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상미 씨, 나 요즘 고민이 있어서 혹시 잠깐 시간 될까요? 상미 씨는 고개를 돌리며 수님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고민이신데요? 상미 씨도 교회 다니시죠? 교회에서 봉사일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시간도 없고 체력도 부담스러워요. 거절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의하면서 물어볼 문제 같은데요. 그래도 그냥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수님 씨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면 돼요. 봉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 상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수님 씨 몸 상태는 수님 씨가 제일 잘 아시니까. 교회 일은 교회가 해결할 몫이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씨는 상미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미 씨, 고마워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 설정을 연구했습니다. 역할이 분리되면 관계의 피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미 씨의 대화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책임을 나누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상미 씨는 수님 씨의 고민을 들었지만 그 고민을 함께 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수님 씨가 할 수 있는 것과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나눠준 겁니다. 수님 씨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위치가 분명하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 말 한마디로 수님 씨는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집에 가서 내가 더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상미 씨가 이미 선을 그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님 씨는 상미 씨와 대화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거든요. 내 몫과 상대의 몫이 분명해지니까 생각도 분명해졌습니다. 혼자 모든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각자의 몫을 나누는 대화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여기까지는 네 몫. 이건 상대가 해결할 일, 이렇게 경계를 그어줍니다. 모든 책임을 한 사람이 지지 않도록 나눠줍니다. 상미 씨는 수님 씨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책임의 경계를 나눠줬을 뿐입니다. 수님 씨의 몫과 교회의 몫을 구분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님 씨는 명확해졌습니다. 책임이 나뉘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마침표가 있는 대화. 성당 미사가 끝난 후 마당이었습니다. 63세 강민수 씨는 신부님과 함께 성당 마당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주변에는 미사를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요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과 천천히 걸으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부님, 요즘 좀 고민이 있어서요. 신부님은 민수 씨 옆을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요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는 성격이 아닌 친구라 마음이 쓰이네요. 그러셨군요. 마음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그 친구는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신부님은 민수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한참 말하고 나자 신부님이 걸음을 멈추고 민수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뚜렷한 방법을 찾아드리기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듣다 보니 알게 됐지만 민수 씨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좀 후련하네요.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얘기 나누시죠.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마음 편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대화를 부드럽게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대화의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명확한 마침표는 정서적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대화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끝이 있는 대화는 사람을 놓아줍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라는 말 한마디로 신부님은 대화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민수 씨는 집에 가서 내가 뭘 더 말했어야 했나? 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분명하게 끝났으니까요. 왜 마침표가 필요할까요? 끝이 없으면 생각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으면 대화는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신부님은 민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그리고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 씨는 신부님과 대화하고 나서 생각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꺼냈는데 상대가 들어줬고, 그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어줬고 대화를 정리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민수 씨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대화의 마침표를 찍으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표가 있는 대화는 마음을 놓아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후에 항상 내가 더 생각하게 되는 관계였습니다. 감정의 공이 나에게만 남는 대화, 반응은 있었지만 확인은 없던 대화, 책임이 흐려진 채 끝난 대화, 역할이 고정된 대화, 끝맺음이 없는 대화. 이런 대화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감정도, 책임도, 끝도 전부 나에게만 남았다는 겁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였습니다. 감정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 관계의 위치를 나누는 사람, 대화의 끝을 남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감정도 역할도 끝도 나뉘었다는 겁니다. 대화가 끝나면 진짜 끝났습니다. 결국 관계를 무겁게 하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구조입니다. 감정을 혼자 들고 나오면 생각이 남고 감정을 돌려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책임이 흐려지면 불안이 커지고 책임이 나뉘면 편안해집니다. 끝이 없으면 생각이 이어지고 끝이 있으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제는 대화를 잘하려 애쓰기보다 대화가 끝난 뒤 내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살펴보셔도 됩니다. 생각이 계속 남는다면 그 대화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 대화는 완결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대화란 말이 많았던 대화가 아니라 생각이 남지 않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진짜 끝나는 관계, 그런 사람과 오래 가십시오. 이기는 사람보다 판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타짜였습니다.